네,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성공하면서 그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음, 블록체인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블록체인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플랫폼이다. 어떤 사람은 인터넷 위에 구현된 오버레이 네트워크이다. 또 어떤 사람은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꺼내볼 수 있으니까 이건 데이터베이스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분분합니다. 이번 주제에서는 블록체인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예금을 했다가 뭐 인출을 했다가 하는 그 거래 내역이 이제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고요. 또 기업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거래 내역도 역시 장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이제 장부는 여러 부서, 여러 사람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런 장부는 엄격한 보안 아래 한 군데에서 보관하고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은행의 그 고객 인출, 입금, 출금 기록을 담당하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요. 중앙 집중적이고 폐쇄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그 해시캐시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새롭게 등장한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래와 그다음에 결제 그리고 보관 이런 일반적인 그 장부 관리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는데요. 한 군데서 독점하지를 않고 여러 군데 나누어져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누구나 참여해서 볼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그 블록체인을 사용한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사례를 보면 이제 비트코인인데요. 즉 비트코인과 더불어 블록체인이라는 게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구현하기 위해서 은행처럼 이제 입출금에 대한 이제 공통 장부가 필요했고 그걸 구현을 하는데 특정한 기관이 독점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어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이제 어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이제 누구나 공개된 방식으로 이 장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술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이 블록체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해시캐시를 이용한 그 스팸 메일 필터를 구현했던 방식을 조금 더 확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비트코인에서의 블록체인은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안이 엄격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 이제 난이도가 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해시캐시 모델에서 사용했던 그 해시 함수 대신에 즉 SHA-1 대신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는 이제 SHA-2의 그 해시 값이 256비트가 되는 이제 SHA-256을 사용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K 값 난이도 조정이 필요해졌습니다. 난이도는 이제 스팸 필터에서는 이제 상위 20비트가 0이 되고 나머지는 뭐 상관없는 그런 범위에 들어오면 음, 그런 넌스 값을 찾으면 이제 뭐 충분했는데 비트코인을 사용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이제 40비트로 확장이 되고요. 전체 해시 밸류가 이제 256비트 중에서 상위 40비트가 0이 되는 그런 K를 만족하는 범위의 그 해시값을 찾는 방법으로 조금 이제 난이도가 강화되었습니다. 비트코인 블록체인에서의 블록의 기본 구조는요, 뭐 이와 같은 구조인데요. 일단 거래 정보, 누가 누구한테 뭐
비용을 얼마 치르고 물건을 뭘 받았다 이런 식의 거래 정보가 어느 정도 모여 가지고 이 거래 정보를 가지고 블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블록 헤더가 이제 중요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헤더를 보면 6개의 정보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음, 이 머클 해시라고 하는 게 결국 이 거래 정보들을 해시한 것들을 바이너리 추리 형태로 계속 그 해시를 누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추리의 루트에 해당하는 해시 값이 전체 거래 정보의 해시 값을 다 반영해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머클 해시의 거래 정보에 대한 바이너리 추리의 루트 값을, 즉 거래 정보에 대한 모든 해시 값을 갖고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리비어스 해시는 이 블록들이 여러 개가 이제 체인으로 연결이 될 텐데 이전 블록에도 여기 블록 헤더에 대한 이 해시 값이 있을 텐데 이전 블록의 이 해시 값이 뭐 현 블록에 여기 프리비어스 해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이제 블록 헤더에 있는 정보들을 다 넣고 이 넌스 값을 계속 바꿔가면서 나온 해시 값이 앞에 상위 40비트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넌스 값을 찾아냅니다. 그 넌스 값을 찾아내면 거기다 넣고 그 해시 값을 여기다가 써 넣는 거죠. 그럼 블록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블록들이 여러 개들이 이제 체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체인으로 연결한다라는 게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연결을 했다기보다는 그 여기서 이제 블록 100과 블록 102를 보면 블록 100의 헤더에 해시된 값 이전에서 이제 이 블록 해시 이걸 나타내는 거죠. 헤더에 해시된 값. 그 블록 100의 헤더에 해시된 값을 블록 102를 만들 때 그 안에 previous hash라는 필드에다 넣고 블록 101의 해시 값을 만드는 겁니다. 이때 이제 각각의 헤더는 이제 SHA 256으로 해시값 256비트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새로운 블럭이 만들어질 때마다 이전 블럭의 해시값이 반영이 돼서 만들어지니까 중간에 있는 예를 들어 이제 블럭 100에 있는 내용을 바꾸고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 해시값이 바뀌고 해시값은 여기에 반영됐기 때문에 그 위에 쌓여 있는 모든 블럭의 계산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블럭 위에 다른 블럭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는 이 블럭이 상대적으로 변경하기 어렵다. 계산적으로 누군가 이걸 바꾸려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위에 쌓인 걸 동시에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계산하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음, 각각의 블럭은 이제 앞에서 봤듯이 거래 정보가 해시된 최종 해시 값이 머클 해시에 반영이 돼서 헤더에 들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거래 정보 자체를 어, 해시해서 뭐 다음 블럭에 넣는 게 아니라 헤더만을 해시합니다. 그 이유는 이미 거래 정보의 해시 값이 머클 해시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헤더만을 해시한 이 블록 해시 값을 다음 블럭에 즉 previous 다음 블럭에 있어 previous 블럭의 해시 값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더만을 취급함으로써 뭔가 다루기가 좀 간편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각 블럭의 헤더 안에는 실제로 많은 거래 정보들의 해시 값이 반영이 돼서 들어있기 때문에 그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래 정보도 헤더 안에 반영이 된 걸로 간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블럭의 헤더를 해시한 해시 값은 256비트의 해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서의 전반적인 이제 블록의 구조는 새 블록은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체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전 블록을 가지고 충분한 노력을 들인 증거. 이게 이제 그 넌스 값을 찾을 때 그 전체 블록 헤더의
해시 값이 앞에 40비트가 0이 되도록 하는 넌스 값을 찾으려는 노력, 이거 노력을 들였다라는 거를 증명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검증이 되고 새 블럭으로서 자격이 되는 거죠. 만드는 거는 뭐 넌스 값을 계속 바꾸느라고 여러 번 시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이제 넌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블럭 헤더의 헤더 그 해시 값은 검증은 아주 쉽습니다. 한 번만 넣어보면 되는 거죠. 앞에 0이 40비트가 0이 나오나 안 나오나만 검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럭이 하나 만들어지면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다음 블럭이 만들어지면 그 블럭을 바탕으로 계속 블럭이 쌓이는데, 블럭이 길어질수록 중간에 이제 있는 블럭은 변경하기가 어렵다. 신뢰도가 향상이 되는 거죠. 그 검증도 헤더만 가지고 쉽게 검증할 수 있고, 어, 그 거래 내역, 즉 페이로드는 페이로드 전체가 아닌 이제 페이로드에 대한 해시 값들의 추리의 루트를 가지고 이제 그, 그 반영을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컴퓨터들 중에서 블록체인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컴퓨터, 블록체인 노드라고 불리는 컴퓨터들이 있고요. 이런 블록체인 노드들끼리는 서로의 존재가 보이고 서로 피어 투 피어로 1대1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이제 노드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고 관리하는 어떤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인터넷에 있는 다른 블록체인 노드들을 인지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P2P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P2P다, 분산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헬스케어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이제 블록체인의 사례를 보면은요, 일단 뭐 의사, 환자, 약사, 뭐 그리고 뭐 그 밖에 헬스케어 서비스, 뭐 그다음에 뭐 실험실에서 뭐 약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뭐 임상 실험을 하든지 치료법을 개발을 하든지 하는 실험실에서 각각의 분산 장부, 즉 블록체인에 참여하게 될 데이터를 블록체인 형태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각각 이제 블록체인 노드가 되고요. 이 녀석들이 이제 P2P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사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았는지, 약사도 그 고객을 보고서, 환자를 보고서 어떤 치료를 받았었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P2P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새로운 블록은 누가 만드나? 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거래로부터 트랜잭션이 만들어지지만,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그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거래가 이제 트랜잭션으로 이루어지면 그 거래 내역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있는 네트워크로 그 트랜잭션 거래가 이제 네트워크를 퍼져서 P2P로 쫙 퍼져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트랜잭션이 검증이 되겠죠.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가지고 뭐 공개 키, 뭐 개인 키 이런 걸로 제대로 지급을 했는지 이런 걸로 검증이 되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다른 걸로 검증이 될 겁니다. 트랜잭션이 검증이 된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새로운 블럭을 하나 만듭니다. 블럭을 만드는 거는 이제 256비트의 해시 값을 찾을 때 앞에 40비트가 0이 되는 넌스 값을 찾아서 이제 블록을 만드는 거죠. 블록을 만들어서 역시 만든 블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다가 보내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퍼지고, 블록체인에 있는 각각의 노드들이 새로 만들어진 블록을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여러 노드들이 서로 합의하는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 반 이상이 오케이 하면 뭐 합의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합의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블록이 검증이 되고 승인이 되면 해당 블록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쌓여져 왔던 블록체인의 체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블록이 만들어지고 이제 트랜잭션이 퍼지면 트랜잭션을 모아서 블록이 만들고 블록이 검증이 되면 블록체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누가 하느냐? 예, 블록체인, 익명의 블록체인 노드들입니다. 그래서 익명이라고는 하지만 뭐 알려져는 있습니다. 블록체인 노드들은 일종의 이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블록체인을 유지 관리해야 되는, 이제 뭐 누구든 이론적으로 이제 누구든 될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음, 이제 블록체인 노드들에서 이제 도대체 누가 노드 블록체인을 검증을 할 수 있느냐? 독자적으로 각 노드가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에 블록을 추가하는 건 어떤 블록만 추가되냐 하면 제일 먼저 만들어져서 제일 먼저 인정을 받은 블록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블록들, 자기가 만든 블록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고 제일 먼저 승인이 받을지는 모르기 때문에 블록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많은 다른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등만 인정을 받고 1등만 전파가 됩니다. 이게 이제 winner takes all이라고 하는 법칙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든 노드는 독자적으로는 움직이지만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그 규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블록을 만들어 봤자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블록을 열심히 만들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블록을 만들어서 이제 인정을 받고 1등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블록체인에 추가가 된다면 그 블록을 만든 사람은, 즉 만든 노드는 새로 만들어진 신규 발행 비트코인을 받고 또 이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그 거래 내에 수수료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보통 우리가 채굴이라고 하죠. 채굴은 이제 마이닝인데 광산에서 이제 금을 캐는 거죠. 광산에서 금을 캐면 이제 금을 캔 사람이 금을 갖는 것처럼 이제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록을 만들어서 이제 1등이 돼서 전파가 되면 음, 일종의 이제 금을 얻듯이 비트코인과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발적으로 블록체인 노드가 돼서 블록을 만드는 일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센티브가 있어야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을 만들려면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어떤 암호화폐 같은 이런 코인도 같이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의 이제 노드들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일단 이제 블록체인을 만드는데 참여하고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노드가 이제 풀 노드입니다. 풀 노드. 풀 노드가 이제 일반적인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핵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노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도 만들고 거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다 하는 거고요. 마이닝 노드는 채굴만 하는 겁니다. 채굴만. 그다음에 이제 그 라이트 노드 중에서 이제 지갑으로 거래만 하는 그런 것들. 그 용도에 따라서 컴퓨팅 파워도 좀 다르고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블록체인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제 일반 사용자들은 이제 전자지갑만, 블록체인 전자지갑만, 즉 암호화폐 전자지갑이 되는 거죠. 사용하는 입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노드들은 이제 풀 블록체인 노드라고 하면 이제 블록 전체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용량이 수십 기가바이트 이상의 블록들을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블록을 저장하지 않는 노드들,
그 라이트 웨이트 경량 노드라고 부르는데 단순히 거래, 물건을 뭐 주고받고 산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트코인을 지급한다든가 하는 거래에만 참여하는 이제 월릿, 지갑 노드를 이제 라이트 노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록 자체를 저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굴만 하는 겁니다. 즉 컴퓨팅 파워만 가지고 채굴하는 거죠. 즉 256비트의 해시 값을 제너레이트 할 때 앞에 40비트가 0이 되도록 하는 넌스 값을 찾는 일만 열심히 하는 녀석. 얘네들이 이제 채굴해서 블록을 만들면 그 블록들을 저장하는 녀석은 이제 풀 블록체인 노드에서 저장을 하게 되고, 이 일만 하는 녀석은 이제 채굴 노드라고 해서 마이닝 노드. 앞에서 봤은 이제 마이닝 노드도 일종의 이제 라이트 웨이트 경량 노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풀 블록체인 노드 말고 이런 경량의 노드들, 단순한 전자지갑이나 단순한 채굴만 하는 노드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같이 협업을 하려면 이 녀석들을 풀 블록체인 노드에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게이트웨이 노드, 중간에 이어주는 노드가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풀 서버라는 게 있고요. 스트라툼 서버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 로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참조 클라이언트, 블록체인에서의 비트코인에서의 블록체인이죠. 노드들이 기능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블록들의 전체 블록을 저장하고 있는 풀 블록체인, 그다음에 이제 채굴만 담당하는 이제 마이너, 그다음에 이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제 월릿, 그리고 이 노드를 다른 노드와 네트워크로 연결시켜주는 이제 라우팅 노드. 이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의 참조 노드가 될 수 있고요. 이제 풀 블록체인이라서 블록체인의 노드들만 다 저장하고 있는 녀석. 요거가 제외되죠. 근데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제 라우팅 노드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솔로 마이너는 이제 단독으로 채굴만 합니다. 예, 채굴만 하고, 예, 그러니까 채굴만 하기 때문에 이제 거래 이런 건 안 하고요. 채굴해서 블록체인까지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웨이트, 여기까지가 이제 풀 노드였죠. 그러니까 풀 블록체인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블루, 파란색을 다 갖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량의 라이트 웨이트 노드인데, 일단은 마이닝 하지 않고요. 채굴 안 하고 풀 블록체인의 블록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일 가벼운 이제 전자지갑 형태가 있고요. 이제 이 녀석들을 다른 이제 블록체인의 다른 이제 풀 노드에 연결을 시켜주기 위해서 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 스트라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서버들이 있고요. 이 녀석을 통해서 이제 마이닝만 하는 노드, 채굴 노드와 월릿, 거래만 하는 노드들이 얘네들을 통해서 이제 풀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굴 노드는 여기서 봤듯이 채굴하는 이 검정색 부분, 마이너 부분하고 마이닝한 거를 이제 저장하는 블록체인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서 채굴한 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로 연결을 한 다음에 거기다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채굴을 하더라도. 채굴 노드들은 스트라툼 프로토콜이나 이제 풀 프로토콜을 사용을 해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이 돼서 다른 노드들의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여기에서는 이제 월릿이 이제 단순한 네트워크 라우팅 노드를 통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월릿이 스트라툼 서버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 노드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 봤던 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풀 서버와 스트라툼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스트라툼 서버.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의 블록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노드들을, 이런 거죠. 월릿이나 채굴만 하는 노드들을 블록을 다 가지고 있는 노드에 연결을 시켜주는 중간에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이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노드들은 이제 앞에서 봤듯이 풀 서버와 스트라툼 서버가 있습니다.
전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노드들의 사례를 보면은요. 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스트라툼 서버가 있고 여기 풀 서버가 있고 여기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라우터죠, 라우터. 네트워크 라우팅을 해주는 거. 그리고 이제 네 개가 꽉 채워져 있는 게 이제 풀이고 검정색의 마이너만 다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솔로 마이너들. 그다음 이제 원리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게 풀이고 여기서는 이제 마이닝은 없는 거죠. 마이닝은 하지 않는 블록만 가지고 있는 경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이닝만 하는 채굴로드 검정색이 있고 거래만 하는 월릿이 있고 이 녀석들이 스트라툼 서버.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요 색깔이 이제 짙은 브라운 색깔요. 여기가 이제 스트라툼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스트라툼 프로토콜을 이용해 스트라툼 서버를 연결하고 이 녀석이 근처에 있는 풀 노드에 연결을 해서 여기 풀 블록체인들, 블록들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풀 서버인 경우도 채굴만 하는 그 단독 채굴만 하는 녀석들이 블록체인 자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풀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풀 서버에 연결한 다음에 여기 블루 파란색의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쪽에 연결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단순 원리만 있는 녀석들을 이제 블록체인의 네트워크 라우터를 통해서 블록체인 라우팅이죠. 블록체인끼리의 라우팅을 해주는 겁니다. 일반 그 인터넷의 라우터와는 좀 다르죠. 네,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만 가지고 있는데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이제 다른 녀석들이 블록체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여기 오렌지색 경로를 따라 라우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블록체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은 블록체인은 객관적으로 뭐 블록을 만드는데 노력을 들였다는 걸 증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나 블록을 만들 자격이 있고 누구나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내역을 저장을 하는 하나의 그 거래 문서를 다루는데요. 여러 명이 이제 분산된 환경에서 여러 명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공통 문서죠. 여러 군데 복제돼서 있지만 내용은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부의 내용이 계속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장부의 내용이 계속 늘어나서 커져 가는데 이것들을 여럿이 같이 합의를 통해서 동일한 장부로 일치시키면서 장부를 계속 써 나가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 많이 쌓일수록 그 블록 안에 있는 녀석들을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블록의 헤더를 해시한 그 해시 값을 검증을 하는 건데요. 즉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 검증을 하는 거고 블록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뭐 진실이다 이런 걸 검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앙 집중적인 방식이 아니라 분산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하나의 네트워크이다 보니 P2P 네트워크이다 보니 관리 주체가 없고요. 그렇지만 블록이 만들어져서 체인이 계속 늘어나도록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이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검증이 가능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많은 블록체인 노드들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함으로써 노드들이 수가 많아질수록 특정한 한두 명이 쉽게 말해서 이제 블록체인 노드를 자기네한테 유리하게 이상한 방법으로 끌고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수가 많아 버리면 계산 복잡도도 올라가지고 또 그 반 이상이 한 편이 돼서 어떤 작당 모의 같은 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피오가 많을수록 더 안전해진다. 즉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